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라는 게 들어올 때도 있고 또 나갈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일부러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진 사람들은 절대로 없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행동 자체, 그리고 내가 어떠한 것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리를 해 나가야 내 삶도 진짜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운을 많이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빠져나가는 게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돈 벌어도 많이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의뢰를 해주시는 고객분들이 하시는 얘기 그겁니다.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근데 남는 게 실상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십니다. 자, 그렇게 운이 나가는 것, 돈이 나가는 그런 구멍을 막을 수 있는 내용들, 이 영상 안에 담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보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이 첫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벌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으로 돈을 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노동을 하죠. 어디에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은 내 시간을,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일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해서 그렇게 모인 업무 시간을 통해서 한 달에 월급을 받습니다. 즉, 나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회사를 통해서 돈을 받는데 이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습관인 거죠.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그 진정한 부자들은 내가 돈을 내가지고 내 시간을 확보를 합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식기세척기와 관련돼서 재미난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핵심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식기세척기인 겁니다. 제가 식기세척기를 사라는 건 아니고요. 식기세척기 사라는 광고가 아니고요. 저는 식기세척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시간에 대한 의미를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식기세척기를 함으로써 설거지하는 시간을 줄이고 그 줄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뭔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랬을 때 더 내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요거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마 워렌 버핏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죠. 자, 그분과 1시간 식사하는데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1시간 식사하는 그 가치가 자그마치 54억이라고 합니다. 54억. 자, 54억 가지신 분, 이 영상 보신 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네, 54억이라는 것을 그 사람과 밥 먹는데 1시간을 쓴다? 왜 54억이라고 할까요? 아니, 다 똑같은 점심시간 1시간인데 왜 그 사람하고 밥 먹는 1시간이 54억일까요? 그것은 말이죠. 그 사람은 정말 뛰어난 투자자일 거고요.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1시간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짜 중요한 가치를 전해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삶이 얻게 되는 가치가 바로 54억이라는 겁니다. 즉, 그 사람과 밥을 먹기 전과 후로 봤을 때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를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의 부제가 바로 100억을 버는 인생이고요. 우리가 풍수를 공부했을 때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다. 그런 핵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내용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해도 진짜 부자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이죠. 부자들은 욱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보고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고요. 저도 사실 뜨끔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부자 하면서도 가끔씩 마음을 잘 추스리지 못해서 욱할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잘 살고 싶다라면은 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 마음이 앞서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앞서고 감정이 앞서가지고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진행하던 일을 그르치게 됐을 때 그때 나타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시행착오들,
또 소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무수히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빨리 안 달렸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건데 괜히 몇 분도 아니죠. 몇 초 아끼려고 빨리 달리다가 사고가 나면은 그 얼마나 더 시간 낭비입니까? 몇 분, 몇 초 아끼려다가 뭐 하루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요.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수많은 돈 혹은 내 몸이 다쳐버리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절대 욱하지 않도록 하시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이죠. 자, 이거 아시죠?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무수히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건데 저도 요즘 조금씩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아이 나 때는 말이지 막 이렇게 제 막 예전에 무용담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제 스스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부자는 절대 과거에 젖어 살지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내가 뭔가 이루었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그 과거에 뭔가 이루었던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 미래에 다시 또 다른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과거에 이루었던 그 성취만 보고 계속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초라해지는 내 스스로의 내 현실을 괜히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단지 옛날 걸 끄집어내가지고 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때 그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때 이게 지금 현재의 자격지심을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내 스스로의 이런 성과를 드러내기 위함인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너무 과거에 젖어 있지 마시고 항상 현재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말이죠. 이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뭐 어떤 영화를 보면은 킬링 타임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즉 시간을 죽이기 용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교훈을 줄 수 없다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킬링 타임이라는 거 사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자체 지금도 이렇게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물론 제 영상을 봄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제 영상은 유익하기 때문이죠. 네. 공감을 하시겠죠? 여튼간에 부자들은 절대 시간을 죽이지 않고요. 가난해지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시간들을 너무 쉽게 허비하게 됩니다. 자, 뭐 만약에 이제 회사를 갔다 와가지고 정말 몸이 피곤하죠.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뭔가 더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업을 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노력을 해서 또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닌 사람들은 그냥 딱 내가 오늘 했던 일만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는 쭉 늘어져서 뭐 TV만 계속 보고 있죠. 또 주말에도 그냥 뭐 야구, 당구, 뭐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게 스포츠 프로 그냥 무의미하게 돌려보기만 하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그냥 구박받기 싫어가지고 뭐 쓰레기 재활용이나 한번 쓱 하고 오고 나가서 또 담배 한번 피고 오시고 자 격하게 공감하실 겁니다. 예, 이런 것처럼 시간을 죽이지 마시고요. 휴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휴식을 하되 다만 그 휴식 자체도 능동적으로 하시고요. 능동적으로 휴식 취한 다음에 남는 시간은 내가 뭔가라도 하려고 해야지 그래야 돈이 들어오지 돈이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절대 굴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부터 시간을 절대 죽이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선택도 하지 않고 실행도 하지 않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특히 한국인들은 너무 다 똑똑하죠. 모든 걸 다 잘 알고요. 특히 뭐 정치 분야에서는 이미 국회의원 한 10번 하신 분들 같습니다. 모든 정치, 정당의 정략 같은 것도 다 알고 정치인도 다 알고 해서 우리나 이미 나라 한 10번은 세웠다 말아먹었다 하셨을 텐데 근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무수히 말하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정치인이 되었고요. 우리는 정치를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자, 물론 투표권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한 투표권을 그 선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문제는 선거도 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비판만 한다는 거죠. 제가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선거 쪽으로 빠졌는데 자, 선거가 아니고 부동산 투자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내가 여윳돈 한 5억 정도 들고 있다 치면은 그 5억을 가지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부동산 시장 곧 폭락할 거야. 지금 사도 의미 없어 하면서 계속 때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때만 보고 있으면요.
그냥 계속 5억이라는 현금은 계속 가치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현금 들고 있는 자체가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종잣돈을 모으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그냥 어떤 선택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척 하는 거 여러분들 뜨끔하신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도 선택해야 되고 하다못해 말아먹더라도 실패라는 그 결과지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실패하기 싫다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단지 뒤에서 무의미한 비판도 아니죠. 이거는 비난만 할 뿐인 겁니다. 그거는 내 시간도 갉아먹고 내 마음도 갉아먹고 내 돈도 갉아먹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신다라면은 꼭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실패하는 것보다 더 못난 선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한순간에 절대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한 부자들은 내가 오늘 쌓아가는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당장 뭔가 큰 부를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목표는 정말로 원대하죠.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멀리를 바라보고 큰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큰 결과에 다가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하지, 보통 우리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오늘 당장 뭔가 1억 천금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당장 한 50억 생기길 바랍니다. 오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로또 하나 사놓고는 50억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로또 사면서 그냥 매주 그냥 스스로 그렇게 기쁜 생각에 젖어 있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 삶의 원동력을 찾으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50억이라는 돈을 얻고 싶다라면은 내가 오늘 당장 어떻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년 안에 50억을 벌고자 목표를 했다면은 내가 오늘 뭘 할 수 있을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 그게 더 현명한 거고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동적인 습관인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재물운이 나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바로 문 세게 닫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보통 문을 쾅 이렇게 닫아 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문을 세게 닫으면 소리도 나고 진동이 납니다. 이거는 고스란히 집안의 기운에 전달이 되는데요. 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집이라는 거는요, 사람처럼 고유한 생명체, 유기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각 집마다 그러한 고유한 기운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안 하시면은 그만큼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문을 세게 닫았을 때 진동이 울리고 충격이 가기 때문에 집안에 고유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기운들의 방해가 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와 유사하게 두 번째로 발로 차는 행동입니다. 사람끼리도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치는 것보다 발로 툭툭 차면은 진짜 기분 나쁘고,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발로 차는 행동 자체가 되게 뭔가 내 밑에 사람들한테 막 하는 그런 행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집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집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발로 툭툭 하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고개 안 숙이고 한다고 발로 뭐 물건들 씩씩 밀고 다니고 이러는데 그것도 다 좋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물건 던지지 마십시오. 지금 이 남자도 막 화가 지금 많이 나서 노트북까지 던지는 것 같은데요. 보통 학생들,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거의 뭐 투포한 던지듯이 집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물론 그 가방, 나에게 정말 소중한 가방이지 않습니까? 가방끈 이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학교 다니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어찌됐건 간에 집 안에 있는 각각의 물건들 다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지, 툭툭 던지게 되면은 그 툭툭 던지는 기운들 나에게도 돌아오게 돼서 나도 뭔가에 의해서 툭툭 던져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자, 우리가 물건을 한 공간에 두게 되면은 그 공간에 있게 되면서부터 또 거기에 맞는 기운이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사람이 내가 물건을 정해놓게 되는데요. 그것은 운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깨버린다라는 거,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지럽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기분이 산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히 물건이 산만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한 물건의 기운들이 막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못하셨겠지만은 꼭 기억하시고요. 어린 자녀가 있다라면은 어린 자녀도 어릴 때부터 썼던 물건은 제자리에 두는 그러한 연습을 하도록 하면은 그만큼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많이 두는 것들, 요것들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이 넘쳐나고 모든 것들이 풍족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 이제 사람들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고 집을 단조롭고 심플하게 하는 쪽으로 세태가 흐름이 변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세상의 흐름상 인간들이 풍수적으로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본능적인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 집에 어지러워진 것들을 정리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 그게 나의 삶에, 나의 기운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집에도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것들 다 치우시고요. 막 쌓여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은 나누시고 버릴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묵은 때에 묵은 먼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때가 진다거나 먼지가 생긴다면 바로바로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 사는 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회사에 다니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 실수를 바로 인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히지 않고 그게 밝혀졌을 때 나에게 돌아올 해가 두려워서 가만히 묵혀두면은 그게 썩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이 더 커져 버리게 되면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해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묵은 때, 묵은 먼지도 이거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냥 때와 먼지 바로 닦으시면 되는데 요거 놔둬버리면은 마루에 음료수를 떨어뜨려 가지고 얼룩이 져버려 가지고 오래 놔둬버리면은 나중엔 닦아도 그 색깔이 배어 가지고 지지 않게 되는 거 그런 것과도 같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요. 냄새 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냄새는 뭐 지금 이 여자가 맡고 있는 이 빨래 쉰내도 그렇지만은 각종 화장실 냄새, 주방의 음식 냄새, 다양한 냄새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냄새도 있긴 하지만은 더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여튼간에 우리 냄새가 난다라는 거, 냄새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온몸을 휘감는 나쁜 기운이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이기 때문에 제가 냄새에 특별히 유의하시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로는요. 이 못질 절대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못질을 만약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3살 대장군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사 방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2022년에는 3살 대장군 방향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쪽에는 못질을 한다거나 큰 가구를 옮긴다거나 이런 거 또 집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잘 참고하시고요. 요거 안 지키고 했다가는 진짜 큰 해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든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 그게 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나가는 건 또 문제 없지만은 내 몸이 상하면은 돌이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는요. 안과 밖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고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옷을 벗고 씻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안과 밖을 구분하라는 거는 밖에 있다가 돌아다녀 와가지고 이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은 상태로 뭐 소파도 뒹굴고 침대도 갑자기 벌러덩 들어 누워버리기도 하는데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뭐 외국 사람들은 잘 사는데요. 여러분들 흔히 악플 다시는 분들 중에 하나죠. 외국 사람들한테 비교를 하는데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그 지형도 다르고요. 나라 안에서 받는 그 기운도 다른 겁니다. 서양 사람들의 또 문화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어떤 나라보다
중요한 그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풍수인 거고요. 거기에 바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과 밖을 구분한다는 것. 우리가 음과 양의 기운이 각각의 고유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음양이 섞여버리고 혼재돼 버리면은 기운이 탁해지고 섞이는 겁니다. 각각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집 안, 집 밖에서의 그런 의복이라든지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을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10번째로는요. 집에서 절대 내 집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 집 안이든 집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 받으신 분들한테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리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잘 되는 일이 없고 너무나 나쁜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이 부정적인 기운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은 집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살살살살 달래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받던 부정적인 기운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집은 유기체라고요. 내 얘기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나쁜 말을 집에서 전달을 하면은, 집안에서 내가 나쁜 말을 이렇게 하면은 결국 돌아오는 건 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밖에 없지 집은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만 해를 입는 거죠. 사람은 왜냐?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 새어나가는 그 금전운, 내가 새어나가는 내 좋은 운들을 막기 위해서는 절대 집에게 나쁜 말 하지 마시고, 항상 고맙다, 떠나는 그날까지 네 덕분에 내가 잘 자고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꼭 저지르는 실수,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빠른 고민, 빠른 결정입니다. 유독 일이 꼬이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가난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딱 눈앞에 닥쳤을 때 그것을 얼른 고민을 해버리고요, 얼른 결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뭐 물론 각자마다 어떤 일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길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나쁜 것은 성급한 거고요. 조바심 내고 조심성 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모든 내 삶의 행동들에 있어서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고, 하지만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으로 인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무게는 나의 가족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상적인 우리 사람의 형태는 가족을 갖추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나 하나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내 가족들까지도 고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사안이 있으면은 빠르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선 한숨 돌리고, 그리고 며칠 좀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집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한테 가서, 공인중개사분들 늘 입에 달고 계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 이거 좀 있으면은 나갑니다. 뭐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것이 그냥 단지 매매 행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유인하는 그러한 언행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내가 고민하는 사이에 나간다, 그거는 내 집이 아니고요, 나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하는 것이 차라리 좋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빠른 고민, 빠른 결정보다 더 나쁜 게 바로 무결정입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고 그냥 유야무야 시간 따라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감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고 가장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이라도 설령 내가 실패하는 선택이라도 하게 되면은 내가 그 실패한 결과값을 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는 이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삼을 수가 있게 되지만은, 어떠한 것도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게 되고, 또한 내 결과 자체도 내가 원하던 결과가 뜻하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나쁘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열을 올려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제 개인적으로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시간들을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단지 내가 살아가던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조직의 그 사회 안에서만 그냥 거기 안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고 그러한 중요한 시간들을 다 흘려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난하신 분들께서 가장 또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적은 돈 따위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뭐 시장이라든지 어디 작은 곳에 가서도 흥정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려고 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10,000원, 20,000원 이런 것 때문에 사람과 의를 상하게 되고 척지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상 나에게 주어지는 그런 작은 돈들에 대해서는 유달리 소홀하다는 점. 이 점이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크든 작든 간에 내 손 안에 들어온 돈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는 돈들이고 나에게 소중한 것들 그리고 나에게 기회와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 적은 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가난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론 돈이 많으신 분들은 또 작은 단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그거는 또 그만큼 그 사람들이 부를 이뤘고 그만큼 좋은 운들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작은 운들이 새 나가는 것 정도가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지만 새는 거는 결국 새게 돼 있고 그것이 언젠가 쌓였을 때는 내가 가득 담아놨던 금전운의 바구니도 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단지 지금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 거는 내 집안에 있는 100원짜리 하나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에게는 소중하고 귀중한 녀석이다. 그리고 이것이 언젠가 내가 갖게 될 10억, 100억 혹은 그 이상의 큰 돈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고마운 씨앗과 같은 것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정말 나쁜 것 중에 또 하나죠. 부자들을 부정합니다. 부자들 자체를 되게 나쁘게 생각하고요.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기업체에서 뭐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되게 엄청나게 나쁜 댓글도 많이 달고 아이고 진짜 우리나라는 부자들 때문에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런 재벌이라든지 돈을 크게 가진 사람들이 뭐 탈세를 한다든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회가 굴러가고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거칠 수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부자라는 사람들이 내는 대부분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부자라는 사람들이 만든 그 거대한 조직과 기업과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일자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산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제적인 논리도 있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많다고 해서 나보다 더 가졌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으니까 또 그만큼 벌 수가 있었겠죠. 물론 나쁜 짓 해서 번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논외로 하자고요. 우리는 충분히 여러분들 주변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정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다. 내가 배울 것이 있겠구나.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뭐라도 하나 배울 거를 뭐가 있을까라고 따져보면서 보다 보면은 하나쯤은 배울 수가 있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또한 나에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끈 하나를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뭐 절대 부자들이라고 해서 뭐 못 쓸 것들 이렇게 부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곧 부자 되실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 다 서로서로 인정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 다음 부자들을 부정한 것과 이어서 또한 세상 탓을 합니다. 세상 탓. 내가 잘못 결정한 걸 가지고 결국 진짜 이 망할 나라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해버리고 내 잘못된 어떤 판단 때문에 뭐 내 집을 날린다든지 하는 게 아니고 요즘 시장 경기가 정말 뜻하지 않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일전에도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일 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도 봤는데 1억이 넘는, 그러니까 1억 이상의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오히려 코로나를 겪고 점점 힘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은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점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인내심 부족한 거, 이거는 누구든 다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뭔가 일을 한다든지 뭔가 어떤 사건이 처해짐에 있어서 뭔가 기다려보고 혹은 이 일이 왜 일어났을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그러한 사고의 시간을 가져야 그것이 또 나에게 성장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시켜버리게 되면은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고 이것이 나를 가난으로 몰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심 부족이 앞에서 1번에서 말씀드렸던 빠른 고민, 빠른 결정과 또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모든 나쁜 것은 다 수레바퀴처럼 얽혀 있고요. 모든 좋은 것들도 수레바퀴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들, 작은 수레바퀴를 계속해서 던져 드리는 거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아서 내 삶에 조립을 해서 정말 내가 나중에 노력하지 않더라도 좋은 운들이 자기들끼리 차곡차곡 착착착착 돌아가서 내 삶의 좋은 운들 그리고 수많은 부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